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파트 강의를 맡게 될 김다룩입니다. 오늘 그 포스터 보시다시피 프로슈머 시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신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91년생이고 그리고 2013년에 대학 졸업을 했고 저희 전공은 마케팅 전공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중한 IC 반도체 무역을 했었고 그리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거래처, 공급처 다 제가 제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마케팅 전공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나중에 사장 돼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CEO, 대기업 CEO 되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타이밍이 안 맞고 이미 환물 끝나간 그런 차에 탑승을 해서 1차적으로 네, 망했죠. 사업 부채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보험 영업도 했었고 부동산 영업도 했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이런저런 알바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찜질방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사업으로 이 구멍을 막아야 되겠다. 근데 사업했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사업을 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돼요. 네,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가 또 이게 수입이 안 되네 하고는 또 사업을 해요. 사업자들은 보통 계속 아이템을 찾는 그런 늘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사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찜질방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역시 코로나 시기에 찜질방을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또 잘 안 돼서 2차적으로 부채가 더 심해지고 2차적으로 망한다라고 설명을 하긴 해요, 제가. 그래서 총 개인 사업을 하는 기간이 5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 5년 가운데 임신 출산을 겪었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저희 스폰서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이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신 열심히 해라, 난 먹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출산 후에 몸이 완전 이제 원래 건강 체질인데 건강 체질이어서 제품을 먹어도 사실 별 반응을 못 느꼈고 별 효과를 못 느꼈는데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몸이 현저하게 딸리는 느낌이 확 들어서 그러면은 이왕이면 친구가 열심히 하는 거를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이 출산 후에 제대로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티바이즈는 사실은 5년 전에 스폰서보다 더 먼저 접했는데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고 출산 후에 먹고 나니까 3스푼 먹었는데 온몸에 이제 열감 나고 가렵고 이제 난리 나기 시작한 거지.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알아보니까 나는 사실 그 전에 제대로 제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3스푼 이상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이 뒤에 액티바이즈 뒤에 하루에 3스푼 이상의 권장량이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상 3스푼 먹었고 친정 어머니랑 남편한테도 3스푼만 타주니까 다른 분은 반응이 안 와요. 저만 이렇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 도대체 되는지 나 혼자만 난리 나면 이게 객관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기 때문에 사업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업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그런 나만 좋으면 되겠지 하고는 먹고 있다가 우연하게 작년 8월에 시작한 계기는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5년 전에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른 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기존에 지금 그 당시에는 탈퇴됐고 관리와 케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오메가3가 너무 좋다 해서 연락이 와서 이제 스폰서님과 연결이 돼서 갑자기 이제 한 명 소개했는데 10명이 된 거예요, 이모가.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싶어서
저는 사업 스타트는 사실은 사나이미 파트너 라인이 구축된 상태에서 비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서 7일 만에 IM 달성했고, 그리고 4개월 만에 11월 달에 VP 달성했고, 올해 5월 달에 EVP 달성했어요. 간단하게 이제 저를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포스터에 나오는 프로슈머란, 혹시 프로슈머 아시는 분? 프로슈머 개념 아세요? 프로슈머란 프로듀서,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컨슈머, 합성어예요. 그래서 생산하면서 소비를 하는,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2016년부터 프로슈머의 개념이 나오면서 또 요즘에 미디어, 인터넷 그런 부분이 발전되면서 본인이 생산을 하면서 소비를 참여하는,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프로슈머 시대의 노래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요즘은 프로슈머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비즈 슈머. 그래서 비즈 슈머 혹시 비즈니스? 맞아요. 비즈니스 컨슈머. 비즈니스의 컨슈머. 그래서 비즈니스는 사업, 소비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 비즈 슈머 개념에 더 적합해요.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 소비를 통해 유통에 혹은 마케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소비계층. 비즈 슈머 시대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즈 슈머는 즉 네트워커, 대부분은 네트워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는 요즘은 비즈 슈머 시대,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현재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학계에서, 마케팅 학계에서 교수님이든 작가님이든 책이 나와 있어요. 비즈 슈머 시대, 즉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4.0 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가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 라고 해요. 여기에 앞서 갑자기 신규 한 명이라도 있어서 긴장됐나봐요. 먼저 영상 하나 있어요. 사실 저희는 아이템이든 뭐든지 선택하기 전에 세계의 흐름, 경제의 흐름, 사회의 흐름을 알고 보는 게 중요하죠. 일본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 잘 들리나요? 조금 더 조금만 남성분들은 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계부채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1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 이런 지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죠. 맞습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본다 그러면 뭐 102.2%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진국 중심 본다 그러면 한 32개국 중심 본다 그러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해 왔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정보수가 낮죠. 한국이 102%, 한국이 90.1%, 태국이 85% 이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오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일한 국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게 딱 차트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다면은 잔액을 본다면 19년 이후에 3년 만에 한 250조 원이 더 넘어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부동산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보고서에도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중심에서 봤을 때 담보대출 부분입니다. 이 담보대출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부채가 다시 한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계부채, 특히 이제 주담대 대출이 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는 가계
가격부채가 왜 또 늘어나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도 있겠지만은 금리가 다시 한번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밖에 또 조용한 경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가격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부채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처분감이 모두가 해서 이자를 내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자를 못 내게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뭐 지금 상황도 우리나라의 딱 상황 손해를 줄이게 되거든요. 일단 내가 지갑이 얇아진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손해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요. 소상공인들 앞에서도 돈이 안 들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는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에 금융 지원이 끝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제 하반기 9월부터 뭐가 되냐면 이제는 만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상환유예가 종료가 돼요. 그 전까지는 상환유예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대출에 대해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근데 이게 9월달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대출이 상환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는 부실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소상공인의 부채가 심각한데 거기에 지금 가격부채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소상공인 부채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가계대출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수문부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금융당국도 9월달에 예민하게 보고 있고 지금 뭐 금융당국도 9월달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까지도 이제 번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102.2%가 나오지만 80% 근처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는 뭐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지만은 GDP 대비 80%로 맞춰준다 그러면 그나마 좀 안정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묘안이 좀 나아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내용 잘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2달 전에 나온 YTN 뉴스예요. 네. 뉴스인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1위래요. 네, 1위래요. 그리고 그 한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IMF 어떻게 터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IMF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한국군의 가슴 아픈 역사? 근데 그 전에 당시에 호황을 누렸어요. 그 경제 호황. 근데 대출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딱 지금 이 상황이에요. 가계 부채가 엄청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다가 금리를 올리니까 상환이 안 돼서 이제 부도만이 나는 거예요. 그게 IMF 그때. 근데 지금은 사실 IMF 그때보다 못지않게 좀 심각해요. 전 세계 1위 가계부채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많이 사잖아요. 부동산 뭐 신혼부부든. 그래서 거기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자 상환, 아까 하는 말도 그래요. 이자 상환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소비가 쭉 줄게 돼요. 네, 주머니가 얇아지기 시작하면 소비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아시죠? 소상공인 일반 가게 운영하는 분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9월 달부터 소상공인의 그 대출 이제 갚기 시작해요. 그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먼저 경제 흐름을 알고 특별히 이제 사업자 리크루팅 할 때는 이런 부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분석도 해주고 해야 심각성을 알아요. 네, 특별히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 남성분 같은 경우 뉴스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네. 영상 하나 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더 아이템 그리고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경계를 풀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담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 또한 맥락이 말고가
시각적인 영상을 통해서 영상 너무 좋죠? 네. 영상 너무 좋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4.0 시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 어제 준비하면서 신개념이에요. 그래서 1.0, 2.0, 3.0, 4.0 이렇게 나눴는데 요거 요 책에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4.0 플랫폼 비즈니스 이 책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왜 이 시대를 나눴냐면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인더스트리 나누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한국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0 시대 그때 A사, 글로벌 A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죠. 그때 올림픽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 그리고는 국가부도 금융위기 네, 이때거든요. 이때에 네트워크의 쟁점은 뭐냐면 진짜냐 가짜냐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잘 이루어지면은 뭐 백만장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야 가짜야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때의 쟁점은 이거고 이때 네트워크로 돈 버는 방법은 블랙 마케팅, 프리 마케팅 정보가 돈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이 자체를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벌고 그리고는 리더십은 군주형이에요.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군주. 네, 느낌이. 그리고 2.0 시대는 타인에 의한 선택. 그러니까 여기 1.0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돈 버는 분들 있다 보니까 끌려다녀서 네, 이거 좋다니까 해보자 이런 시대이죠. 2.0 이거는 IMF 구조조정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는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시기고 투자 쪽 이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때의 쟁점은 뭐냐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예요. 네, 이때 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죠. 네,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리고 이때의 돈 버는 방법은 파트너 찾으라. 돈 버는 사람이 돈이다. 네, 막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하브라인 형성하고 리더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너, 그리고는 조직 감시. 저희 중국의 옛날에 한국도 그렇지만 불법 다단계일 때는 사람 모아놔서 약간 감금식으로 진행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시기. 네, 조직을 감시하고 체험자를 만들어라. 이때는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 네, 그리고는 네트워크 3.0 시대는 2013년 이후. 여기 시기를 보면 되게 짧아요. 이 짧은 이유는 사실 저희는 3.0과 4.0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대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통합시장, 창조경제, 융합 시대. 네, 이때는 성공이냐 실패냐, 쟁점이 여기에요. 사실은 아직도 다단계야 합법이야 불법이야 요거 따지는 분이 이 세대, 옛날 세대에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더 옛날 시대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네트워크 웬만해서는 하기 어려운데 되겠어? 이런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거든요. 그리고는 스폰서를 잡아라. 네, 이때부터 시스템이 돈이다. 이때부터 살짝 깨어졌죠. 멤버십 파워, 소비가 노동이다. 이때 프로슈머 개념이 왔어요. 이때 프로슈머 그런 개념이 알려지면서 소비가 노동이다. 이러닝 시대라는 거 뭐냐면 학습, 영어로 학습 시대. 공부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본인이 하느냐 마느냐 스스로 선택해라. 이런 시대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멘토형 스폰서예요. 네, 가끔 제가 옛날에 그 N사, 제가 네트워크도 여기저기 해봤으니까 N사 아시죠? 글로벌 N사. 거기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진짜 약간 군주형이에요. 군주형. 막 스폰서 오면은 막 이렇게 되게 그러더라고요. 북한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싫었어요. 근데 저희 PM은 보시면은 스폰서들이 다 멘토 같아요. 네, 멘토형 스폰서고 3.0 시대에서 이 4.0은 이 시점에 AI나 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기술혁명, 그리고는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창업혁명, 다 1인 기업 시대라고 하잖아요. 창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때에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AI, 로봇, 그리고는 뭐 챗 GPT 이런 거 나오니까 사실 이 시대에 어울려서 3.0에서 자연스럽게 4.0 시대. 그래서 4.0 시대의 패러다임은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네, 그래서 사실 방문 판매처럼 물론 저희 시작은 다 찾아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PM 시스템과 이 현재의 흐름에 맞게끔 저희 틀에 맞춰야 돼요. 네네. 왜냐면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비즈니스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이때부터 자발적으로 선택하게끔 해야 돼요. 강제로 끌려다니는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 시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쟁점이 뭐냐면 교육 시스템. 네. 교육 시스템 보상 플랜. 이거고,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은 멤버십 확장, 마일리지 누적. 요거는 보편적인 거고, PM과 조금 거리가 먼 거는 제가 좀 뺄게요. 지속적인 소비, 이거 중요하죠. 네,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소비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사용 주기가 너무 길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한 세트 사면은 반년, 1년 정도 가요. 그럼 이 고객한테 또 뭔가 소비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한 사람한테 1년 기간을 기다리고 다음 소비가 일어나는. 근데 저희 PM은 어때요? 매월마다 일어나죠. 네, 매월마다 일어나는 지속적인 소비가 중요하고, 그리고는 회사 선택, 이때부터 회사 선택이 중요하고 그룹 선택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는 글로벌 진출. 사실 여기서 3.0 시대에도 글로벌 진출 요거 다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서번트 리더십 멘토 시스템이에요. 서번트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은 이 도와주는 역할, 네, 이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마케팅 패러다임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 네, 여기에 속하고.
그래서 아이템을 선택할 때 4요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제품, 회사, 보상, 타이밍이에요. 네. 제품은 사실 네트워크 제품은 안 좋은 제품이 없어요. 네,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제품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타사 리크루팅도 그렇고 네, 제품이 일단 강력해야 네, 사람이 모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사의 운영은 사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제품이고 하나는 유통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네트워크 싫다, 다단계 싫다, 이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왜냐면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하나는 제품이고 하나는 유통이에요. 네, 그래서 제품은 당연히 좋아야 유통이 잘 되고, 그리고는 저희 방식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비즈니스 시작할 수 있는 또 롤프 소르그 회장님의 이념과 맞춰서 네트워크로 풀었죠. 사실은 저희 제품은 엄청 잘 알아보시면 고품격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만약 이거를 네트워크로 풀지 않았더라면 사실 백화점에 팔아도 되는 상품이에요. 왜냐면 운동선수도 드시고 있고 각 대기업 회장님도 드시고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이 드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싼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의 물론 소비 수준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삶의 질에 맞춰서 걸맞는 제품을 찾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을 만약 백화점에서 그냥 판매, 유통을 했다면 광고 때리고 백화점, 대리점, 총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은 저희한테 이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품은 좋고, 그리고는 제품은 두 번째 파트에 이진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사실 독일에서 이미 30년 창립된 회사고, 전 세계 DNS,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서 100위를 뽑는데 그 중에 8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독일에서 1위고 MLM 기업에서 1위고 유럽에서도 1위예요. 그리고 전 세계 8위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세계 100강 기업에 연속 20년 동안 들어간 회사예요. 근데 이 100강 기업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은 굉장히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한국에도 100강 기업에 들어가기 엄청 힘들고, 그리고는 중국에는 또 500강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500강 기업에 들어가기 엄청 힘든데 세계 100강 기업이라는 거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연속 20년 동안 들어갔고, 그리고 요거는 DNS 전 세계 가장 큰 신용 평점 기관이에요. 이것도 회사 선택할 때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구축을 했어요. 이 사실 라인 구축, 네트워크 라인 구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뭐 물론 쉽게 얘기하면 한 명 터지면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한 명이 대박인 한 명이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일 수 있는데 힘들게 구축하는 몇 년을 걸쳐서 구축하는 이 기업인데, 나의 라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 달달마다 나오는 권리소득의 라인인데 이 회사가 부실하면 어느 한순간에 거품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몇 년 사이에 내가 힘들게 구축해놓은 그 시스템이 하루아침 무너지는. 최근에 시크릿 있고 그전에도 메리칼이라는 회사가 있죠.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하루아침 물거품 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DNB 신용평점회사에서 저희 PM은 10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78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리플 A 풀이잖아요. 이게 A 하나가 30년 부도 확률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트리플 A라는 것이 90년 플러스하면 100년 이상 기업. 네, 100년 이상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장률 보시면 저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런 성장세를 타고 있는 회사에 같이 합류를 하면 대박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요거는 올해 4월달에 발표한 저희 뉴스킨, 전 세계적으로도 뉴스킨을 추월했고 한국에서도 뉴스킨을 추월했어요. 네, 올해
요 같은 경우에는 뉴스킨 아시죠? 뉴스킨은 이런 얘기 계속 하면 되나?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10몇 년 넘은 회사예요. 근데 저희는 오픈한 지 지금 만 4년 넘었고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런 회사가 제품 여기 딸리면 이렇게 결과를 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뉴스킨을 추월했고,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한데, 성장률을 보셔야 돼요.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성장률 같은 경우 코로나 시기에 2022년 봐봐요. 이렇게 실명해도 되는지,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비행기까지 판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행기 빼고 해외에서는 다 판다. 네. 이런데 성장률이 1.1%고, 그리고는 이 두 번째 회사도 생필품 모든 거 다 팔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하나 팔면은 그냥 다이아몬드 간다고 하더라고. 최고 직급 간다고 하더라고. 매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PM은 사실은 한 가지 제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자동 구매, 지속적인 소비, 이 제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그 소비자 계층이 있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사세요, 오토시 끊었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관리해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110몇 개 네트워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이 회사만 어떻게 보면 플러스, 네, 그러니까 매출을 치고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남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위에서 30위까지, 그러니까 20몇 개 회사는 그냥 간당간당하게 유지 정도, 그리고는 30위를 넘어간 회사는 네,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물론 PM 회사도 중요하지만 건강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강 산업에 대해서 요거 자료거든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여기 2019년에 이렇게 됐고, 2022년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이대 불문하고 다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셔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는 자가 면역 시대 또 들어왔어요. 네, 왜냐면 바이러스는 부단히 진화되고 뭐 화학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그 과학 기술로, 의학으로 그 바이러스를 따라잡지 못해요. 항상 한 발 늦어요. 근데 자가 면역을 키워놓으면은 그 어떤 바이러스를 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10가구 중에 8가구, 네, 평균, 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평균 구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한 체크카드, 신한카드에서 그 빅데이터 용으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젊은 MZ 세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도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는데 그 비중이 뭐냐면 100만원 수입에서 33만원은 건강기능식품을 산대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도 많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세요. 그리고는 사업의 시기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요 그림은, 요 자료는 일반 네트워크가 외국계 네트워크가 한국에 진출을 했을 때 요런 흐름이에요. 요런 흐름인데, 오픈 1, 2년 사이에는 시스템 구축도 좀 잘 안 되고 부족한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는 저희 특별히 PM 같은 경우에는 호전 반응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 제품에 대한 이해력,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집으로 가요. 또 시스템 자체가 이때 주문 오토십을 한번 걸면은 2, 3개월 걸려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뭐
경찰서에도 잡혀가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사업 실패율이 거의 100%고 3년 내지 5년 사이면 점점 시스템 구축도 잘 되고 그리고는 공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점점 알아가면서 성장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때 이 시점에 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성공률이 80%예요. 그리고 5년 지나서는 전문가 유입이 돼요. 네, 이 사업이 잘 되네. 그러면은 타사 이미 최고 직급을 찍은 분들이 또 이렇게 유입이 돼요. 그럼 이때 사업을 해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해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네트워크 초보고 이 사람은 꾼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분은 원래 기존 그룹이 있어요. 그 기존 그룹이 있고 라인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PM 마인드로 전환만 살짝 하면은 바로 일어서는데 여기서 네트워크 안 해본 분 같이 시작하면은 이 뒤떨어지는 그 상대적 차이가 느껴지겠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견디기가 힘들어요. 비교가 되니까.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도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유입 시기 있고 이 단계를 지나서 10년 지나면 사실 소비의 시기예요. 이때는 사실 다리 건너서 한 다리 건너서 다 이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A사 한 다리 걸치면 다 하고 코리아 A사도 주변에 코리아 A사 하는 분 막 3-4명 돼요. 네, 이런 시기에 어떻게 누구한테 사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한 고객을 땡기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또 비교가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돈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PM은 사실은 요거보다 더 이 타이밍이 좀 앞당겨져 있다고 해요. 지금 만 4년에서 5년인데 이미 전문가들이 막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뭐냐면 그룹 문화가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룹에서는 이 시기 되더라도 성공할 사람은 성공해요. 네,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제품은 탁월해야 시장성이 있어요. 제품이 탁월해야 시장성이 있고 요거는 스위스 보험회사에서 PM 제품을 섭취하면 의료 행위로 인정한대요. 네. 여기 혹시 보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보험.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제가 옛날에 보험 영업도 해봤다고 했잖아요.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냐? 돈을 안 주려고 애쓰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계약은 하되 계약할 때도 사실 엄청 건강한 사람을 계약하잖아요. 네. 뭐 고혈압, 당뇨, 최근에는 왜냐면 다 종합병원이니까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특약을 넣어서 그쪽에 관한 합병증이 있는 그거는 빼고 다른 새로운 거가 생각 안 나는데 그 전에는 건강한 사람만 아니면 5년 이내 병원 치료 기록이 없는 사람만 보험 계약이 돼요. 즉 뭐냐면 건강한 사람 보험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할 일이 없는 사람만 계약을 하고 그리고는 설령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병 걸려서 보험료를 타려고 하잖아요. 엄청 까다로워요. 네. 거의 돈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예요. 보험회사. 근데 스위스는 또 유럽에서 굉장한 그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보험회사에서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 질병을 걸렸잖아요. 근데 PM을 먹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치료라는 단어 하면 안 되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의료행위로 간주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삐삐 하면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P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회원 가입은 무료고. 네. 근데 회원 가입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시대가 끝났어요. 사실 지금 어떤 회사는 회원 가입이라도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회원 가입하는 순간 사실은 오토시 구매하시는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오토시
오토십을 주문 넣는 순간부터 사실은 사업이 시작돼요. 여러분 추천하는 A부터 Z까지 있으면 한 명당 10% 그 매출에 대해서 10% 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33,140원의 진입비 굳이 얘기하자면 본인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오토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3개월 자동 구매예요. 자동 구매라는 거는 3개월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기 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8월 20일이잖아요. 오늘 결제를 하고 그리고는 3개월 제품을 한꺼번에 받아요. 네, 3개월 제품을 한꺼번에 받고 9월 15일에 예를 들어서 정기 결제 15일 날 정했으면 9월 15일 날에 2차 결제가 나가는데 제품은 안 와요. 왜냐하면 3개월 제품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15일 날에 또 결제가 나가요. 근데 여기에서도 비전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달치 결제를 했는데 3개월치 갔잖아요. 2달치는 외상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 줘요. 왜냐면 보통 3개월 3개월 받고 한 달 먹고 난 다음에 나랑 안 맞아, 별로야. 반품률이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 저희 PM은 공제조합에 검색을 하면은 반품률 다 나와 있어요. 반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서도 비전을 보시면 되고 여기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네, 스폰서를 통해서 또 저희 보상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사실은 아까 저희 네트워크 4.0 시대에 따지는 게 뭐냐면 회사랑 보상 플랜, 교육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보상이 딸리면 사업자가 힘들어져요. 네. 지금 수많은 회사가 사실은 제품은 좋아요. 탁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품은 좋은데 사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보상 플랜이 조금 뒷받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PM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줄 보상, 한 줄로도 돈을 주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80% 이상이 바이너리 형식이고,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한 라인이 대실적이 많더라도 그 1억의 대실적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그 소실적만큼만 커트해서 돈을 지불해줘요. 근데 PM은 뭐예요? 대실적도 대실적대로 계산해서 주고 소실적은 소실적대로 계산해서 주고 두 라인뿐만 아니라 세 라인, 네 라인,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그걸 준다라는 거죠. 직축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도 10% 캐시백.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되는 순간 본인의 10%도 본인이 받아가요. 그 어떤 네트워크 회사도 직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본인이 구매한 10%는 상위 스폰서한테 가요. 네. 근데 저희는 매니저만 유지가 되면 본인의 10% 본인이 받아가고, 그리고 산하의 오토십과 기타 단품, GB가 있는 그 모든 제품의 10%가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매니저 되는 순간 6레벨 보너스 또 받아갈 수 있어요. 이 6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층이 아니에요. 1, 2, 3, 4, 5, 6층까지만 받는 게 아니고 대리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는 그 안에 속하지 않아요. 레벨에 속하지 않고 사업자와 그 다음 사업자, 그 다음 프랜차이즈가 열리기까지는 1대예요. 그러니까 6레벨까지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6레벨은 프랜차이즈 로열티. 너무 잘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 보너스. 6레벨 넘어간 사람은 없나요? 보통 기존 N사, 글로벌 N사 같은 경우에는 6레벨이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A사도 6레벨까지
6층까지만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6렙을 벗어난 그 산하, 무한대까지 리더십이 적용이 돼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SM, 산하 매니저 한 명만 있어도 네,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리더십을 줘요. 근데 본인의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리더십 많이 받아가고 또 여기서 굉장히 공평한 구조가 뭐냐면 내 스폰서예요. 근데 직급이 나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산하에 리더십이 없어요. 제로예요. 같은 동급이라도 리더십이 없어요. 네. 오로지 이거 다른 말로는 리더십 보너스라고도 하지만 차액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급이 높아야 이 산하의 직급의 차액을 받아가요. 네, 하는 만큼 받아가고 내가 스폰서와 동급이면 리더십 제로예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0.5라도 더 무한대까지 받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표는 항상 이거예요. 네, 산하 그 파트너보다 네, 한 급은 높아야 되겠다. 네, 그래야 무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라도 어마어마해요. 네, 나중에 CL 가면. 그리고는 또 추가적으로 빠른 승급 보너스. 요거도 시작을 해서 비전을 보면은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네, 빨리 가서 빨리 가면은 요거까지 탈 수 있다라는 거죠. 합치면 PT까지 13개월 이내 달성을 하면은 1,25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는 남성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 부분도 비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A사 같은 경우에 그 저희 PM 상무 이사님이 원래 A사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도 자동차 보너스 네, 자동차 보너스 이 프로그램을 넣읍시다. 그렇게 몇 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PM 보니까 벌써 돼 있네? 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회사에서도 자동차 보너스 주는 데가 없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아, 미니, BMW 뽑으시면 IMM부터 저기 IMM부터 매달 활보금 지원 나가요. 네, 그리고 CL 되면 포르쉐도 나가. 네, 그리고 여행 보너스 1년에 4번 직급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도 IMM부터 네, 독일을 갈 수 있어요. 저희는 본사가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과 주변 국가 유럽을 네, 집 뒷마당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요거 카보너스 한번 보시면 IMM부터 16만 9천 원 네, 주고 VPN은 거의 30만, 50만, 65만 이렇게 줘요. 네, 요거도 받아가시면 좋죠. 그리고 여행이고 이거는 이번에 30주년 제가 독일 여행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물론 이쁜 사진도 엄청 많겠지만 왜 이 사진을 골랐냐면 이런 분들이 다 그 특별히 월 1,000댁 이상이에요. 월 1,000댁 이상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자기 연락처를 보시면 돼요. 본인이 연락처의 평균 탑 5에 드는 사람, 연락 빈도가 가장 높은 탑 5를 뽑아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평균이라고 해요. 오. 네, 여러분들이 그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막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연락처에 연락처 5명 뽑아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균이 본인이 돼요. 네, 그래서 그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저희 네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상위 스폰서 지금 현재 PP고 저도 PP 돼본 적이 없어서 뭐 월 4,000~5,000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롤프소르 회장님 네, 찍었고 이분은 중국에서 중국 1위. 네, 저희 상위 스폰서랑 SCL 그러니까 1위나 2위인가? 1위는 저희 상위 스폰서라고 합니다. 네, 그 김환희. 네, 김환희 그룹장님이 홍콩 대륙 1인자. 네, 세계 랭킹 3위라고 해요. 네, 이분은 그 다음인가 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 그거 뭐라고 하죠? 아시아 총책임자? 네, 이렇게 부부 이렇게 같이
같이 찍었고 이분도 말레이시아 1호 사업자. 네, 월 지금 CL이에요, CL. 그리고는 요거는 저희 전체 팀 같이 찍은 거고 여기는 일본 사업자. 일본 CL. 네, 이번에 새로 6핀으로. 여기도 다 월천댁이에요. 월천댁 골라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월천댁 이상 골라서 사진을 찍었고, 여기는 저희 팀, 다이아몬드 팀의 월천댁분. 네. 야, 이분은 월천댁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파트너예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저희, IMM 인센티브 투어 하기 전에 다른 나라 주변 국가도 선택해서 돌 수 있는 6군데 있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어디지? 프라하. 네, 프라하로 갔고 그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6군데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6년 동안 IMM 인센티브 투어만 달성하면 6년에 그 유럽을 다 돌아요. 네. 그 부담금 65만 원 내고 6년 동안 다 돌고, 그리고는 사실 지금은 무슨 기간이냐면 8, 9, 10에 12월 달에 윈터 리더십 도전하는 기간이에요. 네. 여기도 이번 12월 달에는 프라하 가요. 여러분 VP 여기 IMM 윗단계거든요. 네, 윗직급 VP인데 8, 9, 12 기간에 두 달만 VP 유지를 하고 11월 달에 VP를 하시면 네, 12월에 네, 독일 가요. 그리고 독일 가기 전에 프라하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VP가 엄청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VP도 산하에 IMM 2줄이면 돼요. 네, IMM 2줄에 플러스 네, 저희는 VP부터는 3줄 가야 되거든요. 플러스 MM 한 분 찾으시면은 VP가 되고, 그리고는 이게 달성이 되면 내년 3월에 모로코도 갑니다. 월드 투어도 갑니다. 이게 네, 농사를 잘 지으면 내년까지. 그리고 당연히 6월 IMM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여행 몇 개, 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 11월 달에 라스베가스인데 이 VP 같은 분을 4명 찾으시면 돼요. 네, VP 같은 분을 4명 찾으면 바로 라스베가스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에 여러분도 다 라스베가스 도전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IMM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거를 목표로 이번에 IMM 인센티브. 우리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펼쳐지는 다양한 경험을 얻습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IMM 인센티브 여행은